유엔 본부의 아시아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 대통령까지 나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아시아 중에서도 서울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70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뉴욕의 유엔 본부가 들어서며 서구의 발전이 이뤄졌다. 이에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가진 곳이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사는 아시아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또한 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현 국제사회의 새로운 현실에서 강력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기회는 국가 간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유엔 본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도 유엔 정상회의에서 유엔 본부를 미국 외의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고 거침없이 미국 비판을 펼쳐 갈채를 받았을 정도로 다수의 국가가 유엔 본부 이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강도 높은 제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 이란, 쿠바 대표단 등의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대표부 비자 발급 거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러시아 대표단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유엔 회의에 입장조차 할 수 없다면 유엔 회의는 미국에서 열리지 말아야 하며 좀 더 공정한 제3국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창설된 유엔이 지금의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기에 유엔 본부를 중립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국제변호사단체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엔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학자의 주장도 제기되었죠. 그는 바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대학 교수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요? 임마누엘은 미국 태생의 학자로 최근에는 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학을 전공하고 대만과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그는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 한국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하버드 박사의 한국 표류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저서 등을 통해 한국의 가능성을 알리고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유엔 기구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지난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경의 국제연합대학과 몇몇 소규모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유엔의 주요 기구들은 제네바와 유럽의 몇몇 도시, 나이로비, 뉴욕시, 그리고 워싱턴 DC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새로운 문화 생산의 원천이 될 곳으로 유엔 기구의 본부들을 이전할 만한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유엔 본부를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나 단체의 의도, 견해를 무시하는 일방주의 전통을 지닌 나라로 옮기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견해가 다분합니다. 임마누엘은 한국에게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전통이 전혀 없고 한국은 처음부터 유엔과 깊은 교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시작한 것은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노력에서 수행했던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추적하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던 고종의 호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유엔의 전조격인 이 회의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한국에게 가장 호의적인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향후 유엔이 이루어 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의 하나로 보았는데요. 유엔 본부를 한국에 두는 일이 주변 지역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으로 유엔 본부를 이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일방적인 역할로 인해 결정된 미국을 위한 유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할 나라들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러시아도 점점 국력을 정비하고 있는 등 미국 체제의 틀을 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 본부의 이전은 당연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알맞은
한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중, 러, 미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을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 점을 이용해 한국은 끊임없이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 본부 이전에 대한 세계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자 거부감을 적극 표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또한 유엔 본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의 이전이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듯한데요. 오키나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1945년부터 1972년 복귀까지 미군 정부는 오키나와를 통치했었는데요. 그동안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국으로의 시정권 반환, 기본적 인권 확립, 자치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여 그 운동을 전개할 때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등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유엔의 상징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약 30년간에 걸쳐서 미국에 뒤있는 제2의 유엔 재정공헌국이었다며 또한 일본은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공헌할 뿐 아니라 국제연합 활동의 새 축인 평화와 안전, 개발,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일본은 유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본의 최근 모습은 사회 경제적으로 도태되어짐에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15개 유엔 기구에 일본인 국제기구 수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일본인 수장 안치기 전략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내각 인사국의 전문 담당관을 두면서까지 배출하지 못하며 국제기구 영향력이 빈약한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 심각한 자연재해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끝없는 역사 왜곡과 전범국가이기에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죠.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유엔 본부 이전 주장 목소리가 나오고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대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한국이 처음인 것에 대해 일본은 못마땅한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성장에 관련한 내용 어느 기사를 보더라도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선진국이야? 우리 도움 없이는 살지도 못하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라며 나대다니 어이없다. 유엔이 미쳤다고 한국으로 한국이 선진국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일본 덕분인 거 잊었나? 하는 비난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이 상징하는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가장 입각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선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 협의를 위해 방한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종전선언이기도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협의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 평화의 상징인 유엔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여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자는 시선입니다. 유엔 본부가 서울에 있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전쟁을 먼저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에서 60년대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인데요.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중견국을 넘어 경제개발과 민주화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유엔 분담금 납부와 적극적인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노력 등을 통해 유엔 의사결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유엔 내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결정기관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1996에서 1997년, 2013에서 2014년 두 차례나 진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4에서 2025년 임기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2001년에는 처음으로 한승수 당시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의장직을 수임했는데요. 유엔 내 한국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가입 후 30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녹색 기후 기금이 한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본부를 이전하는데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